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40년 역사의 순천고등학교 축구부가 학생 선수 부족 등을 이유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폐지 우려가 나왔지만 순천의 유일한 고등학교 축구부인 만큼 지역사회가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운동장에는 축구공이 사라졌습니다. 잔디가 깔린 연습장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40년 역사의 순천고 축구부가 위기에 몰린 건 경기에 뛸 선수가 없어서입니다. 지난 여름 리그를 끝으로 12명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했고 현재 졸업을 앞둔 3학년만 남았습니다. 내년부터 축구부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진 겁니다. 순천고는 학생 수가 줄면서 우수한 선수 선발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축구를 하겠다는 1학년 신입생이 없는 상황에서 타 지역 전학생으로만 최저 기준을 맞춰가는 건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힘든 운동을 피하는 현상까지 겹치며 지역 학교 체육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학교의 운동부 하나를 육성을 해서 그 운동부를 학교의 대표 이런 어떤 브랜드로 키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갈수록 그런 분위기가 약해지고 있고 아예 문을 닫을 거란 우려가 나온 가운데 지역체육계는 순천의 유일한 축구부인 만큼 폐지는 막아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순천고 축구부가 전통을 지녔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구조가 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이런 연계적인 게 돼야 되는데 일단 저희 좋은 인재들이 고등학교 축구부가 없어짐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지금 다 가야 되는. 전라남도 교육청과 체육계, 정치권도 고등학교 축구 명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축구 클럽인 FC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여러 대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 주암댐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 기초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균 전남도 의원은 도의회 내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댐 주변은 상수도 보호구역과 기타 규제로 주민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로 작물의 생육 상태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환경 기초조사는 기초단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단일댐을 둔 광역단체인 전라남도 환경당국이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순천시 선거구를 가을로 분구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1호 법안으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당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며 선거구 획정위의 순천시 분구안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 분구 의견은 전남 제1회 도시 순천의 위상에 걸맞는 것으로 순천 시민들의 위상이 염원이 이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 관련해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브로커 성모 씨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인 사기범이 브로커 성 씨에게 어떻게 얼마를 전달했는지 등을 물었는데 코인 사기범은 돈을 준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코인 사기범 44살 탕모 씨에게 수사무마를 대가로 18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경 브로커 62살 성모 씨. 성 씨가 구속 기소된 이후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구속되고 수사 대상에 오른 치안감급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재판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세 번째로 열린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탁 씨와 성 씨 등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코인 사기범 탁 씨가 검경 브로커 성 씨를 만나게 된 경위와 수사무마를 청탁하면서 얼마를 건넸는지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탁 씨는 신문 과정에서 성 씨가 경찰 등과의 술자리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해 동생을 통해 성 씨 차량에 직접 돈을 넣었고 이후 사건 브로커 성 씨 일행이 돈을 조금씩 주니까 일 처리가 힘들다며
10억에서 15억 원가량을 요구해 5억 원씩 2번에 걸쳐 모두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탁 씨의 동생은 성 씨에게 돈을 건넨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휴대전화를 아들에게 주는 바람에 검찰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복원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브로커 성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 씨가 검찰 수사관과 경찰은 물론 자치단체장들과 유력 정치인들과도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1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 구봉산 전망대가 전남도에서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추천 관광지 12월의 테마 해넘이 해맞이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해발 473m에 설치된 구봉산 전망대는 광양만을 중심으로 이순신대교와 여수산단, 순천 외성, 남해대교 등 탁 트인 풍광과 아름다운 석양, 장엄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광양시는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로 선정된 구봉산 전망대가 올 연말 연시에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손님 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내년 봄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 준설과 개보수, 양수장 설치 등 봄 가뭄 대비 용수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영농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봄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국도비 43억 원 등 총 사업비 82억 원을 들여 관내 5곳의 저수지 준설과 노후 저수지 10곳 개보수 등 70여 곳의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선제적인 용수 확보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 용수 5만 7천 톤 확보와 노후 저수지 개보수를 통한 재해 예방은 물론 안정적인 저수율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 5일 시장을 대표 먹거리 개발과 현대화 시설을 통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품 매일시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시내 전통시장은 모두 6곳. 이 가운데 광양읍 5일 시장은 1964년부터 1일과 6일 닷새에 한 번씩 장이 서 90여 개 점포가 운영됩니다. 현재 광양 5일 시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대표적인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주차장 확충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먹거리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푸드화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광양 5일 시장의 명품시장 조성 사업은 지난 4월부터 4,4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문화관광자원 연계와 유휴공간 활용, 자생력 강화와 환경 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패턴 변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표 먹거리 선정, 주차장 확장과 시장 상설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시장 운영 방식 개편과 시설 공간 정비 개선, 신규 공간 조성과 특화 음식 개발, 서비스 개선, 상인 역량 강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지역 특산품 매실을 활용한 음식이나 젊은 직장인들을 겨냥한 수제 맥주 개발, 주말 시장 운영 등 월 10일 이상 영업이 가능한 시장에서 장기적으로는 매일 시장 형태의 운영도 제한됐습니다. 시계탑 사거리를 로터리화하고 더불어서 이 공간까지 좀 궁극적으로는 상설시장화하기 위한 정체적인 광양읍의 정주 기반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광양시는 또 내년부터는 5일 시장 지붕 개량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수국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국내 육성 수국 가운데 최초로 빨간색 계열로 화려하고 다른 품종에 비해 양지에서 비교적 잘 견디는 신품종인 국가정원표 순천수국 가든 컬렉션 레드를 개발해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등록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수국은 여름 정원 식물로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외국 품종들이 유통되고 있어 국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관상 가치가 높은 국산 품종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여수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올해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순천과 광양 등 인구 30만 명 이하 36개 시군과 경합을 벌인 결과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년간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도시형 교통 모델 도입,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등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책을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매 노인은 뚜렷한 목적 없이 계속 길을 배회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해 실종 신고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농촌에서 치매 노인이 실종되면 수색이 쉽지 않아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큰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나주 다시면에 살던 7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헬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했지만 노인은 결국 열하루 만에 영산강 인근 갈대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노인이 살던 집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올해 8월 장흥에서도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됐다가 신고 다음 날 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전남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3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229건입니다. 사망자 집계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데 알려진 사고만 여러 개입니다. 농촌에서 치매 노인이 실종되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산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 나오지 못하고 저체온증이 오거나 추락 등의 위험이 있고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수색도 쉽지 않습니다. CCTV 등 행적 추적을 위한 안전망이 부족하여 실종 치매 노인의 초기 행적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는 주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초기 실종 신고도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아 치매 노인 실종과 관련한 정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옷에 치매 표식을 붙이는 배회 인식표와 치매 노인 위치를 파악하는 배회 감지기, 지문 등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매년 보급하는 배회 감지기 대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한두 자리에 그치는 수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수년째 나오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옷 안쪽으로 이렇게 다림질을 하면 열이 가해져서 이제 스티커처럼 이렇게 딱 부착이 돼요. 사용하기 불편해서 안 하고 계신다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계시거나 노인 부부가 계세요. 충전을 못 하셔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치매 환자의 10명 중 6명은 한 번 이상 배회 증상을 겪는 현실. 더 현실적인 정책이 없다면 치매 노인이 2배 넘게 증가하는 20년 뒤에는 치매 노인 사망 사고가 인재로 평가될지 모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